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벨루스톤 힐링 카페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힐링 카페 사업 자체를 오픈해서 나의 어떤 고객 풀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스테틱 원장이 계시다. 그런데 오고 있는 손님의 숫자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신규 고객 창출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힐링 카페와 에스테틱을 결합을 하시게 되면 인력 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객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티켓팅 손님도 나오고 관리 손님도 나오게 되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각각의 어떤 역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기서 관리 매출과 제품 판매 매출이 일어나서 현재 대부분의 에스테틱 샵과 힐링 카페 결합하신 사장님들은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테틱 샵이 아닌 일반인 힐링 카페죠.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조격 체험관이라든지 온열 체험관 같은 것들을 저희가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는 토탈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 활동들이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는 토탈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체험방들의 가장 큰 단점은 한 달에 얼마, 1인당 얼마 이렇게 받음으로써 제품 판매가 전무한 상태가 많은데 저 힐링 카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장품 15종 그리고 벨루스톤 도자기, 온열 제품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여러분께서 영향력을 보여주신다면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영업 조직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회사는 없어요. 내가 어떤 샵을 오픈해서 이 오픈한 샵을 나의 프랜차이징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점이나 총판 제도를 가지고 내가 샵을 만들어서 그 샵으로부터 어떤 일어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여러분의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이제 시스템인 거죠. 대부분의 본사들이 왜 이것을 할 수 없냐면은 어떤 이 제품을 판매하는 기본적인 물적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제품 구성도 다 완성되어 있고 고객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어떤 노가다적인 형태, 나의 어떤 노동력을 하는 것에서 약간 더 큰 꿈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영업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총판으로서 내 산하에 많은 대리점을 두고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지른다기보다는 습관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장사의 마인드와 사업의 마인드가 틀리다는 거죠. 내가 장사의 마인드로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떤 이익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을 어떤 조직을 확장하거나 내 사업을 프랜차이징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징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그릇의 크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담을 정도의 어떤 그런 크기를 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그분들을 위한 그런 샵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여기서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먼저 되어야지 이 영업 조직이 확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착각하는 거는요. 나는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런데 행동하지를 않아.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좋아. 벨루스톤 힐링 카페 사업 해볼래? 아니 싫어. 나 해볼게.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여러분의 영업 조직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옛날에 이렇게
사업에 한번 실패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기를 한 셈인데 완전한 실패로부터 어떻게 했느냐?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하는 거죠.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컨택했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소개를 받든지.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제품을 소개하고 우리의 힐링 카페 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의 샵과 매장을 또 제품들을 소개하시는 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자체를 못 하시고 있거나 또는 그걸 하셨더라도 한두 명의 어떤 성과에 만족해서 그것을 관리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있고 저돌적으로 창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 어떤 창조를 하는 것을 적어도 50명, 100명을 창조하지 않고 관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 창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 가지고는 계속 장사라든지 조그만 이런 사업들을 하셨기 때문에 100명, 200명 이런 프랜차이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좋네, 나도 그거 해볼게, 나도 벨루스톤 힐링 카페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하는 거야, 기존의 샵만 열심히 하지, 이렇게 나온다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를 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말대로 이 샵을 차려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과연 확신이 있을까? 이분이 과연 나를 도와줄까?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를 봐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나 당신의 마음의 크기를 보고 있어,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지만 말하지 않는 와중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태도 이런 걸 보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설득할 만한 그런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 태도와 마인드가 뭐냐는 거죠.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마음의 세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성공학 책에서 얘기하는 게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꿈은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불교에서도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철학의 세계에서 이 세상이 마음의 세계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 이 세상이 긍정적인 것이 되고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이 세상이 부정적인 것이 돼요. 내가 세상을 크게 보면 나에게 큰 세상이 열리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작게 보면 작은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단순히 크게 가지는 것만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는 종교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크기가 커지나? 모든 고전에 있는 책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첫 번째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점점 긍정적인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경전을 보면 우리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선과 악.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이 승리를 하게 되면 나는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내 속에서 이기게 되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집요하나.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이 되었다고 해서 내일도 긍정적인 마음이 절대 되지가 않거든요. 매일 벌어지는 정말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긍정과 부정의 마음이 싸우는 것이. 한쪽은 끊임없이 나를 주저앉히려는 세력이고요, 한쪽은 내가 이 세상을 통해서 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책 한 권짜리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게 내가 어떻게 내 마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단어.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 그렇다고 그 섭섭함을 다른 사람이나 내 자신한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발효를 시켜서 내 속에서 잘 이렇게 녹이셔야 돼요.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분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자신감이 있어지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좋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표정이에요. 표정. 이게 나의 감정의 어떤 기복들이 내 얼굴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타나. 나의 기분이 오늘 기분 나빠. 또 내일은 기분이 좋아. 이것이 반복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내 표정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팁이 있어요. 옷이 중요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표정을 볼 때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옷이라든지 차림새를 같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고 밝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오늘 기분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가 평상복을 입고 일을 한다, 평상복을 입고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나의 어떤 안 좋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감추고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급 제품을 판매하는 샵의 영업사원들을 보면 전부 다 정장에 화려한 옷과 어떤 액세서리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오늘 나를 삼키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법칙처럼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말로만 나 너의 좋은 생각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어떤 리스펙, 존경하고 같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은 나만 똑똑한 게 아니고 상대방도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이거 불교론적으로 보면 거기도 부처님이고 나도 부처님이야. 거기도 신의 존재가 있고 나한테도 신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금방 알아요. 아, 제가 나한테 안 좋은 감정 갖고 있구나, 이거를.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완전히.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좋은 감정이 있어. 그리고 어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우 난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난 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오늘 살아서 숨 쉬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것이죠. 병원에 입원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퇴원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느낌과 그 감정을 매일 아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살아서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구나. 나 너무 행복하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네. 근데 인간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누군가와 비교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우 쟤는 잘 나가는데 나 왜 이렇게 못 나가지? 저 집에 자녀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 왜 이렇게, 우리 집 자녀는 왜 이렇게 못하지?
쟤는 100평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50평밖에 못 살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촉을 세우고 본능을 발동시킨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에서조차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인다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사업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선한 조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 옷차림,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가, 안 좋아한다면 삭혀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내 마음밭을 선한 상태로, 좋은 상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특히 조직을 만들거나 장사의 세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들이 움직일 때 여러분의 고객이 고객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대리점들이 또 다른 대리점들을 소개를 하고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완전히 쫄딱 망해서 지금 이만큼 일어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여기까지 왔거든요. 물론 저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도 감정 표현이 나한테서 드러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그렇지만 나의 마음의 내부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도 오늘 아침에 이게 짧은 영상인데, 첫째,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한다. 내가 내 샵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게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전문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오히려 지금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저처럼 이렇게 이 마음을 영상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먼저 초긍정과 어떤 행복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먼저 만들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샵에 오는 고객들에게, 또 여러분이 리크루팅할 대리점 사장님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고객을 쫓아서 돈을 쫓거나 대리점 리크루팅을 통한 수익만을 생각하게 되면 모래성과 같아요. 저는 몇십 년 동안 봤잖아요. 잠깐 잘 되고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 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훈련하지 못해서 기껏 어느 정도 성공의 문턱까지 갔다가 주저앉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이거를 이제 점검하셔야 되고, 저도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어떤 식으로 대리점을 확장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여러분이 한 번으로는 안 되거든요. 나의 마음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전쟁을 할 때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이기도록 사람은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또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힘을 얻으신다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